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트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브레이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이제 하면 됐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슬라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의 어떤 일부 조각, 세그먼트를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슬라이스, 즉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이제 일부니까 이제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문자열 전체가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몇 개로 구성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브레이크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브레이크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되 그 브레이크 오퍼레이터 안쪽에 인덱스를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만 썼는데요. 자, 슬라이스는 이제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나나를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n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문자와 끝나는 문자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 콜론 5와 같은 형태로 두 개의 인덱스를 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콜론을 적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티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생각을 하고요. 자, S에 그것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S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브래킷 오퍼레이터 안에 0 콜론 5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먼티라고 하는 제 일부가 접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0하고 5를 해석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맨 앞에 있는 녀석의 인덱스가 0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y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로 다음에 따옴표가 있으니까 공백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그 y의 인덱스를 보면은 0, 1, 2, 3, 4가 되죠. 그리고 여기 공백의 인덱스가 옵셋이 5가 됩니다. 자, 0에서부터 5라고 이제 적게 되면 그 인덱스 0부터 출발해서 인덱스 5에 해당하는 문자는 빈칸인데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그 전에 있는 인덱스 4에 해당하는 문자까지만 나타냅니다. 즉 0 콜론 5라고 할 때 인덱스 입장에서 0은 포함을 하고 5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는 형태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제 그 끝점을 포함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고요. 끝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제 둥근 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0 콜론 5라고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인덱스 입장에서 그 글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비슷하게 하나를 더 보면 6 콜론 12라고 생각한다면 자, 지금 6에 해당하는 게 P죠. 인덱스가 6입니다. 그래서 6, 7, 8, 9, 10, 1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맨 마지막 게 이제 11인데요. 자, 인덱스 12에 해당하는 지금 문자는 지금은 없죠. 그 S라고 하는 이제 스트링의 랭스가 12까지 밖에 안 되죠. 지금 랭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한 12가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6:12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비슷하게 인덱스 6에 해당하는 문자부터 인덱스 12까지가 아니라 12는 포함하지 않는, 즉 11까지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일부 슬라이스, 세그먼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을 이제 기억을 조금 편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즉 n:m이라고 할 때 n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m은 포함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조금 기억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ruit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바나나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가리키고 있을 때, 자,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문자는 이제 b라고는 했는데요. 이제 슬라이스 입장에서 인덱스가 0인 그런 경우를 b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b 앞에 점선이 있고 그 점선을 이제 인덱스 0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글자는 물론 a이긴 하지만 이 인덱스 1이 b와 a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바나나는 이제 6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덱스는 이제 5까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length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물론 out of range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6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 이제 가리키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uit에 0:3이라고 한다면, 자, 0하고 3인데요. 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죠.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앞에 있는 세 글자까지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이제 인덱스 입장에서는 이제 0, 1, 2에 해당하는 글자까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세 개의 글자를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에 선을 생각을 하고 그 사이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시작하는 인덱스 그리고 끝나는 인덱스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요. 이 두 인덱스 중에서 처음 나오는 인덱스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략을 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example을 생각한다면 지금 s였는데요. 자, s 0 콜론 뭐 앞에 5였죠. 자, 5라고 쓰는 것 대신에 s 0을 생략하고 콜론 5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콜론 앞에 있는 값을 인덱스를 생략을 하게 되면 생략된 값은 0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이 결과나 이 결과나 동일한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두 번째 값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값을 생략을 하게 되면 인덱스 6부터 출발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그게 s가 지금 length가 12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 글자 n까지 선택을 하려면, 슬라이스를 택하려면 인덱스 6부터 12까지 콜론으로 이제 슬라이스 형태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생략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6:12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생략이 되면 그냥 가장 처음부터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뒤가 생략이 되면 가장 마지막까지 슬라이스를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예를 들면 콜론 3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입장에서 앞에서부터 인덱스 2까지, 근데 인덱스 2는 순서상 그 가장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n까지죠. 즉 처음 3개를 선택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이 앞에 있는 글자 3개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기억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런 표현은, 자, 인덱스가 3인 그 문자부터 끝까지, 인덱스가 3인 글자가 여기죠. 그래서 끝까지니까 이만큼 ANA를 선택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도 생략할 수 있고 뒤에도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둘 다 생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생략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즉 프루트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인덱스를 2개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적게 되거나, 혹은 fruit 2:2라고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인덱스가 2부터 출발해서 1 바로 전까지인데, 그러한 범위의 인덱스가 없습니다. 자, 이 표현도 생각해 보면 인덱스가 2부터 출발해서 2 바로 전까지, 즉 그 구간을 표현하는 기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공집합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 모두 아무 문자도 어떤 문자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그런 문자열을 우리가 empty string이라고 부르겠습니다. empty string을 직접 쓰는 방법은 따옴표를 그냥 바로 이어서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사이에 한 칸을 띄고 따옴표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빈칸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문자열인 것이고요. 이것은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길이가 0인, 이 녀석은 길이가 0이죠. 이 녀석은 이제 한 칸이 띄었다면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empty string이고 이건 empty string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하면 empty string이 되겠습니다. 자,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를 가리키는 fruit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3:3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empty string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mpty string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length가 0이죠. 문자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글자도 없고, 그래서 길이가 0인데, 이러한 것은 물론 다른 것과 구분이 되겠지만, 다른 문자열과 구분이 되지만, 그 외에는 문자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슬라이스를 선택을 할 때 앞에 있는 인덱스, 뒤에 있는 인덱스를 둘 다 생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실제로 해보면 모든 글자를 다 선택을 하는, 즉 전체 글자를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브레이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글자 하나를 접근을 하거나 이어진 글자의 몇 개, 즉 세그먼트, 슬라이스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사이먼트의 오른쪽에서만 그런 걸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뭐 예를 들자면 letter는
fruit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표현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문자를 왼쪽에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fruit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변수가 바나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때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인데요. 자, 여기, 즉, 가운데에 있는 그 A를 다른 문자로 좀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금 아마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이 녀석을 BANKNA로 글자 중에 하나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letter라는 것에 이제 assign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 번 인덱스가 3에 해당하는 글자를 K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greeting이라는 이제 변수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인덱스 0에 해당하는 h를 j로 바꿔서 hello world, 물론 이제 영어로 읽는다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 묵음처럼 읽기도 할 텐데, 어쨌거나 자, 맨 앞에 있는 h를 j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에러가 어떤 것인지 보면 string object는 not support,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item assignment를. 자, 왼쪽에 있는 greet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objec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value라는 표현을 앞에서 많이 썼는데, object라는 것과 value가 물론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냥 같은 걸로 우리가 당분간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ting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우리말로 오브젝트를 굳이 쓰자면 객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아이템, 항목을 이렇게 할당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즉, h 대신에 j라는 문자죠. 문자를 이 위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제 스트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이템은 이제 문자를 지금 할당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은 문자, 여기서는 j라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네, 앞에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말은 이제 value라는 말과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이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구분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에러가 발생한 이제 이유는 뭐냐면, 문자열의 특성 중에서 immutable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mmutable이라는 영어 표현은 이제 mutable은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변형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앞에 im이 붙었으므로 이제 변형이 불가능한, 불변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새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값을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이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과 같이 기존의 어떤 문자열의 하나의 문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이미
그 만들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그 문자열의 한 문자를 수정하는 것이 그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에러는 발생을 하지만 그 앞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hello world라는 이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변형을 해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문자열에 대해서 하나의 문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기존의 문자열을 바탕으로 해서 변형된 문자열을 만드는 것은 그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문자열에서 뒷부분하고 J를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기존의 문자열은 hello world인데요. 자, greeting이 변수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slice index를 사용해서 h를 제외한 e부터 나머지 문자들을 선택을 이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러한 문자열에 해당하겠죠? 자, 그 문자열의 앞쪽에다가 J라는 글자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두 개를 이어 붙이기 위해서 더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기존에 있던 문자열 greeting이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되 그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조금 전에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거기서 이 녀석을 갖다 수정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지금 하는 것은 기존의 문자열은 그대로 두고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 문자열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을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new greeting을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든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어사인을 이제 해서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원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문자열에서 각각의 문자들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mmutable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의 문자열을 바탕으로 해서 변형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이러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을 할 때 기존의 문자열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tring은 immutable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 string과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searching이라는 우리말로 탐색 정도가 되겠죠? 탐색에 해당하는 컴퓨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에서 문자열에 어떤 특정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서치하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함수의 이름은 find고요. 자, 파라미터가 word와 letter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보면 index라는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이죠. find라는 함수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이제 만들고 0으로 할당을 합니다. 자, while문이 있는데, 자, 앞에서 입력된 파라미터 word에 대해서 length를 계산을 합니다. 아마도 이 word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어떤 변수가 입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도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문자 word라는 파라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 그 길이보다 인덱스가 작으면 반복을 합니다. 자, body가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인덱스라는 이제 베리어블의 이름이 이제 인덱스라고 썼으므로 역할이 대충 짐작이 좀 갈 텐데요. 자, 이 word에다가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인덱스를 이제 대입을 했습니다. 즉,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인덱스로 하는 이제 글자를 하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글자가 받은 letter라는 파라미터가 가리키는 글자랑 동일하냐 비교하는 것이죠. 자, 동일하냐를 비교를 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덱스를 return을 하고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자, 만일에 이제 동일하지 않다면 이 if문의 body가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가 되지 않고 따라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데 그 다음은 인덱스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while 문이니까 맨 위에 가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인덱스가 length보다 작으면 인덱스라는 변수를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 조건을 확인하고 맞다면 그때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고 종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리턴을 만나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될 텐데요, 함수가. 그런데 이제 이런 리턴을 만나게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인덱스가 0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즉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를 하나씩 맨 앞에서부터 하나씩 트래버싱을 하는 거죠. 확인해 가면서 letter하고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는데 동일한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 인덱스를 리턴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리턴이 되지 않고 while 문이 종료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word가 바나나를 지금 입력을 했는데 letter가 K를 입력을 했다면 BANANA를 하나씩 지나가면서 K랑 같은지 즉 word가 바나나를 가리키고 있고 letter가 K라는 글자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while문에서 글자에서부터 하나씩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K랑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것이 없으니까 리턴이 되지 않으면서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따라서 그 다음 while문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즉 이 문자열에 K가 없는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하고 끝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문자열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접근을 하는 이 브래킷 오퍼레이터하고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자, 브래킷 오퍼레이터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인덱스로부터 그거에 해당하는 문자를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지금 find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넣어주면 그 문자가 나타난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고 이제 word를 이제 바나나로 하고 letter를 A로 한다면 이 find에서는 이제 A가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 여기서 인덱스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를 입력하면 인덱스 1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K와 같은 이제
문자를 이제 letter로 해서 함수로 호출한다면 이 안에는 k가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하겠습니다. 즉 find는 이런 브레이크 오퍼레이터의 일종의 역함수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letter라는 문자가 word 안에 있으면 word에 이 letter가 등장하는 가장 처음의 인덱스를 return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word 안에 letter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가 없으면 -1을 return을 합니다. 즉 -1을 return을 한다는 얘기는 word 안에 letter가 가리키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왜 -1로 했을까요? 자, 이 word 안에 letter가 가리키는 문자가 있는 경우는 인덱스를 return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는 0, 1, 2, 0보다 작거나 큰 값이 return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word의 길이가 뭐 100이면 이제 99까지 가능할 거고 word의 길이가 1000이면 뭐 999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0 이상의 정수는 이러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못 찾은 경우에는 그것과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이 아닌 다른 값, 즉 음수값, 여기서는 -1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return을 이제 하게 된다면 못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이런 루프문 안에서 return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사용된 첫 번째 example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example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while이든 뭐 for든 루프문 안에서 return을 우리가 이미 써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루프 안에서 return이 나타나면 루프도 중단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도 중단이 되고 이 값을 return value로 해서 함수 자체가 끝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프 안에 return이 있으면 그 return이 이제 수행이 되면 그 루프가 이제 바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 자체도 바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문자 letter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1을 이제 return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즉 주어진 문자 열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traversing 하면서 즉 앞에서부터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글자를 이제 찾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이제 계산하는 형태를 우리가 search 혹은 searching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계산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의미로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find라는 함수를 수정을 좀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find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word와 letter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갖다가 뭐 start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 start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word가 가리키고 있는 이제 문자열에서 letter가 가리키고 있는 글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가장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수정해서 start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타트에서부터 스타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이겠죠? 그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생각하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부터 레터가 있는지를 뒤로 가면서 찾아보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같이 한번 확인을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스트링 슬라이스는 뭐 우리가 직접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나나라고 하는 이제 글자에 대해서 0 콜론 3으로 하면은 ben까지만 나오고 3 콜론 6 하면은 ANA만 나오겠고요. 앞뒤를 전부 생략을 하게 되면 전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바나나의 B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문자 B와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바뀌어 있을 텐데 지금 for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하나 만든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한 함수 find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것을 좀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할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start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인덱스가 처음에 0을 처음에 할당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start라는 값을 넣어주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find 바나나라고 하고요. 자, B를 찾죠. 자, B를 찾는데 처음부터 찾으려면 스타트 대신 0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덱스가 0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B를 찾는데 인덱스 1부터 시작해서 찾겠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A를 찾는데요. 제일 처음부터 찾으려면 A가 이 녀석이 발견이 되는 거니까 인덱스가 1이 나올 텐데 이 바나나에는 A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더 뒤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1에 A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 이후를 좀 찾아보고자 인덱스가 1이 아니라 2부터 출발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를 보면 3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A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인덱스 2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서칭을 해볼 때 A가 있는가를 봤더니 네, A가 있었죠. 인덱스 3이 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두 번째 A 다음에도 또 A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A가 등장한 인덱스가 3이니까 3부터 보지 말고 3 바로 다음에 있는 4부터 서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떨까를 봤더니 네, 또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반복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인덱스 5에 해당하는 글자 다음에도 또 A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한다면 스타트를 6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서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개를 매번 전달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더군다나 그 0인 경우에는 그 전달하는 것이 뭐 너무나 좀 불편하죠. 다른 인덱스인 경우에는 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전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0이라고 간주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수를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그 파라미터 다음에 equal 기호를 쓰고 내가 정한 어떤 value를 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하고 나면 파라미터를 이제 그 세 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규먼트로 두 개만 전달을 해도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세 개를 썼지만 이렇게 두 개를 전달해도 되는데, 이제 두 개를 전달하게 되면 이 세 번째 파라미터의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는 것이죠. 그 함수 호출을 할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파라미터는 따로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 변수는 파라미터는 0이라고 간주를 하고 함수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0을 우리가 디폴트 밸류라고 부릅니다. 즉 아규먼트를 3개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변수 파라미터가 갖는 값이 얼마냐 라는 의미에서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폴트 밸류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find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아규먼트를 3개를 넘겨도 되고요, 2개만 넘겨도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것은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옵셔널하다, 옵셔널 아규먼트, 옵셔널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코드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서칭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문자열을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트래버싱을 하는 것인데, 자, 앞에서는 이제 특정한 문자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트래버싱을 하면서 특정한 문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횟수를 카운팅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코드를 생각을 해보죠. 자, word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나나입니다. 자, 이 바나나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서 A라는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썼는데요.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다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트래버싱을 합니다. 자, 그래서 letter라는 변수는 B-A-N-A-N-A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letter가 A라는 글자라면 내가 원하는 글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등장한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를 하나를 증가를 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살펴보기 전인 거니까 처음에는 A가 발견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A의 개수를 0이라고 처음에는 초기화를 하고 포문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word를 구성하는 문자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A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이 count라는 변수를 하나를 증가를 시키는 방식으로 반복을
하고, 자, 이러한 반복이 다 종료가 되면 결국 count라는 변수에는 word에 포함되어 있는 이 a라는 글자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카운터, 즉 계수한다, 세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카운팅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서는 흔히 이제 다음과 같이 카운팅을 하기 위한 변수가 처음에 필요한데 그 값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A를 찾게 되면 그것을 하나 이제 증가를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루프가 다 이제 수행이 되고 나면 루프가 이제 종료가 됐을 때는 이 count라는 변수에는 여기서 원하는 값, 즉 A라는 문자가 등장하는 횟수가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카운팅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연습으로 자, 이 코드를 함수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encapsulation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이 코드를 함수로 만들 때 함수의 이름을 count라고 하고요. 자, 이 count의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글자를 찾고자 하는 레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 찾고자 하는 이 녀석도 파라미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자열, 스트링을 이제 아규먼트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레터도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다 코드를 한번 직접 써보죠. 네. 자, define, find, 자, 문자열인데 이제 그 string인데요. 이제 뭐 s라고 쓸까요? 네, s. 그다음에 k라고 쓸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좀 직관적이진 않지만 이름이 뭐 좋은 건 아니긴 할 텐데, 자, count를 0으로 처음 초기화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이미 s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for,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동일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for letter in, 여기서 word가 아니라 s가 되겠고요. 자, if letter가 K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자가 있겠죠. 그거랑 같으면 count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r 문장이 다 끝나게 되면 count에 원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을 return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연습으로 이 함수를 조금 더 수정을 하되 조금 전에 우리가 find라는 이제 함수에서 3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그것을 이용을 하는 counting 하는 그런 함수를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count를 좀 수정하되 이 3개의 파라미터를 받아들이는 fin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본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작성을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코드를 직접 한번 보죠. 자, 앞에서 3개의 파라미터를 지금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find라는 것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냥 find 같은 이름 썼는데 이제 find 버전 2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start는 이제 옵셔널 파라미터로 지금 쓸 수가 있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 녀석을 이제 변형을 한 첫 번째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는 sk라고 썼는데 이제 word하고 a라는 변수 이름 파라미터로 이제 썼고요. 자, 그것을 변형을 하는데 이 find 버전 2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경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제일 처음에 이 문자열에 어떤 특정한 문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몇 개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이 음수가 아니면 하나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음수가 아니면 다시 그 값보다 하나 큰 인덱스에서부터 다시 또 서칭을 시작을 해서 찾으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성공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 늘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 버전 2인데요. 자, word와 letter를 입력을 이제 받는 거죠. 자, 처음에 카운트는 0으로 출발하고요. 자, find 버전 2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장 앞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스타트 인덱스를 0으로 해서 찾습니다. 자, 이 결과를 inde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데, 이 index라는 변수가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1이면 못 찾았다는 뜻이죠. 자, 그럴 때는 카운트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리턴을 하면 될 텐데요.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지금 워드 안에 레터가 하나는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운트 하나 증가를 시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덱스 플러스 1부터 다시 또 서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인덱스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때의 인덱스가 음수가 되면 이제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그때의 카운트를 리턴하면 될 텐데, 이때도 여전히 0보다 작거나 크면 하나를 더 찾았다는 뜻이니까 카운트를 하나 늘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서칭을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find 버전 2를 이제 활용한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지금 find 버전 2를 이제 활용하면서 카운팅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